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은 아니죠 아직. 최고의 방송이 될 스픽스. 예, 그렇습니다.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썬데이 방송입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왁자지껄 사장 역을 맡은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어제부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 목사인데 어떻게 하죠? 왜 이래 도대체? 네, 수박이라. 목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게다가 또 오늘은 썬데이인데 말이죠. 이 앞에 이 술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정말 목사를 뭘로 보고 이런 마귀 오줌을 갖다 놓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무알콜입니다. 무알콜. 예. 무알콜이니까 상관없어요. 무알콜이에요? 예, 예. 그래요. 유산균 있다던데? 그래요. 자,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골 소개하죠. 자, 우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전의 딸 맞습니까? 네, 대전 유성의 딸. 유성의 딸. 지역구까지. 예, 그렇습니다. 환란의 땅. 자, 이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출신의 당대표가 있습니다. 이재명 그렇죠. 대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의 뒤를 잇는 제가요? 그런 정치인이 되시길 바라겠다. 예, 알겠습니다. 고난의 길이. 수사는 그만큼 안 받고. 수사만은 돈 받고 싶지 않다. 대신 이제 정말로 정치는 잘했다. 압수수색은 받으실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받는 걸로 하시고. 기본 옵션이죠. 압수수색 좀 빨리 주세요. 수백 회. 그래서 저기 집이 텐트예요. 수색 잘하라고. 털어봐야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네. 자, 그래요. TMI 소장을 맡고 계신데 네. 그 아호가 수박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수박 강성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자, 무등산 수박 강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성필 소장님은 네. 도대체 출신이 어떤데 수박 소리를 듣습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빛고을 광주에서 태어나서 오. 어렸을 때부터 입당하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고 네. 항상 민주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고 싶지만 무서워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아니 그렇다고 수박은 아니죠. 근데 자꾸 근데 주변에서 수박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네. 변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얘기해보면 알아요. 검증을 좀 해주시죠. 얘기해보면 아는데 요즘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수박이었다가 막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출신이 뭐예요? 빨리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청년입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청년 네. 강성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주승용 의원하고 친하시죠? 보좌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 같은 분이. 그래요. 김한길 의원 보좌관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때는 다른 얘기 하시죠?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정치경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얘기지 뭐 우리가 그걸 갖고 뭐. 와 댓글에 그냥 여기 수두룩하게 올라오건데 그냥. 참. 네. 아니. 네. 그리고 좀 풍부한 어떤 의정 활동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도 하시고 네. 또 진두지휘도 하셨으니까 네. 정무 감각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한나라당 보좌관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민주노동당 보좌관도 하고. 그건 안 맞죠,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너무 많이 가본 거 아니에요? 민주당 보좌관도 하고. 한나라당 보좌관 하다가 그 관계 공희준. 그래요. 그저 심상정 대표 쪽도 최병렬 보좌관 하다가. 제 친구, 정당 그림 대학 친구. 제 친구, 제 같은 과인데 또 다른 친구도 있어요. 그 한나라당에 있다, 국힘에 있다가 네. 민노당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갔냐면 민주당으로 왔죠. 그래요.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보좌관분들이 네. 그 의원의 정치적 그 어떤 이념과 노선에 동의해서 가기도 하지만은 네. 때로는 이제 그 의원이 속한 그 상임위원회 그렇죠. 어떤 그 전문성 네. 전문성 때문에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승용, 김한길 쪽이 있었다고 그분하고 뭐 생각이 같거나 정치적 동지거나 뭐 정치적 아들 아버지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아까 아버지랑 생각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됐죠 뭐. 근데 아버지하고도 생각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니 뭐 갔어요. 고작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또 있으면서 제가 쓴소리도 하고 그러다 싫어하면 며칠 못 보고 그러다 또 방 옮겨가기도 하고 그것도 저도 탄압이라고 하나요?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수박은 너무 과도했네. 무등산 수박으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등산 수박. 우리 강성필 소장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정치학 박사이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듣기로는 외교 안보 분야에 또 나름대로 굉장한 식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잠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아크로비스타 주민 그 김태효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요? 네. 그거 남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이 무뎌졌죠, 김태효가요? 김태효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김태효 교수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나라의 안보와 외교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그렇지. 장본인인데 네. 어디 가나 MB 때도 MB가 자랑해주고 윤석열이 자랑해주고 제가 볼 땐 외교안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의전과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저 컨텐츠는 없는데 출세하는 사람들이 되게 돈이 많아요, 돈이. 돈이 많습니까? 네, 돈이 네, 많습니다. 부인 쪽도 돈이 많아요. 아크로비스타 사니까 실제로. 그렇죠. 거기 살는 정도는 그걸로 뭐 끝이네요. 아크로비스타 살면 끝이지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저도 부럽네요. 자, 우리 그리고 뭐 더 말해서 뭐 합니까?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 고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예. 어마어마한 기자회견합니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동훈을 잡으시는 네. 겁니까? 드디어 한동훈을 잡히셔가지고. 그 정말 그 동안에 그 일말에 네. 그 저자들의 그 반격의 포인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그동안 정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드디어 다음 주에 깝니다. 네,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오후 1시에 네. 그 강남역 근처의 창원 빌딩에 네. 이동환 변호사가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포렌식 학회에서 같이 분석해서 장시호 태블릿 PC가 40대 홍모 여인의 건데 최서원 걸로 완전 조작 날조한 거. 주범은 윤석열과 한동훈. 그렇지. 그 특검제 수사 4팀 때. 또 네. 바이스. 예. 그 참고로 저는 지금 태블릿이 조작됐다 그래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보석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네. 보석 조건에 태블릿대에서 또다시 음해하면 재구속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마음껏 떨리고 있잖아요. 웬만히 자신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조건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청담동 술자리 엎어치기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약간만 빈틈이 있으면 그냥 엎어치기 하거든요. 그렇지. 거짓말까지 섞어서. 맞습니다. 거의 뭐 철저하게 지금 우리 실무진들은 이번 주에 MT를 가요. 레드팀 나눠가지고 저쪽이 이제 온갖 거짓말 거를 이제 다 대비하느라고. 레드팀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기자회견할 내용에 대해서 아. 계속 반박을 네. 하고 반격을 가상 하고. 시나리오. 참고로 이런 게 있습니다. 태블릿 PC 1PC인데 네. L자 패턴이 비밀 패턴도 있었어요. 네. 이거 우연히 열 확률이 14만 분의 1이거든요. 우연이라고 우겨요. 그 우연이라고 우겼는데 재판에서 제가 졌어요. 네. 우연일 수 있다 그랬는데 네. 이번에 비슷한 게 있어요. 뭐요? 1억 분의 1 확률이 있어요. 네. 우길 겁니다 우연이라고. 1억 분의 1이라고. 그거는 1억 분의 1을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네. 1,000원이죠, 1,000원.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상하고 있는데 1억 분의 1짜리를 우연이라 그럴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한동훈이 뭘 걸까요? 지금 그 여러 기자들이 미리 알려놨는데 한동훈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겠다. 근데 야 이거는 이제 우리 좀 미리 줬어요. 꽤 많이 보고서를. 기자들 입장에서도 한동훈이 이거는 입을 못 열 것 같은데 아니면 아까 1억 분의 1거 우기듯이 그냥 우연이라고 막 갖다 우기든지. 그건 우리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죠 패턴이. 아예 뭉쳐버리거나 혹은 다음에는 손가락을 믿고 그렇게 예, 뭉쳐버리거나 그리고 혹은 뭐 야 변희재 말을 믿냐? 그래도 목사 선생님이 그래서 있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촛불진흥당이랑 동맹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태블릿은 제가 원래 태극기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한동훈 만세하는 애들이 전부 다 저랑 같이 태블릿 조작됐다고 떨었던 사람들이거든. 뭐는 뭐 신혜식 대표나 이봉규 선배나 뭐 다 뭐 심지어 뭐 김세희나 김세희도 다 마찬가지거든 원래.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지 이 상황.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윤석열 편에 서고 이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 다음부터는 입을 아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터트렸을 때 이 태극기 이제 변절자들이 뭐라 그럴지 아주 궁금해요. 근데 그 동안은 태블릿 조작됐다 저랑 같이 막 집회하고 외치고 했던 사람들이란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사실 그 변희재 대표가 원래는 이제 보수 쪽 인사였는데 요즘 지금도 보수야. 진보에서 지금도 이념은 보수야. 지금. 그렇지. 그 저기 대선 후보 이재명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네. 그 일단 기본적으로 태블릿 PC 건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네. 탄핵 반대 뜻을 모았던 그분들과 같이 했다가 그 윤석열이 갑자기 잠깐만요. 죄송한데 자꾸 건이라면 떨어지네. 건이라면 자꾸 건이라면 떨어지네 그냥. 떨어지려나 본데요? 김건희가 참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보수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윤석열 사랑해요로 바뀐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이 이제 뭐 우리 변희재 대표라든지 그리고 최대집 거의 둘만 남았다고 보면 돼요. 저기 뭐 강민구 대표는데 뭐 이제 뭐 좌쪽은 잘 모르는 사람에서 그런데 뭐 오른쪽은 많이 알지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단 양심적인 보수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이거 뭐냐? 왜 그 이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장이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이런 진보 베이스에서도 열심히 또 진짜 활동하고 보수를 계시는 진보를 하더만요 요즘.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제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네. 진실 투쟁을 하려면은 진영 논리에 갇혔다가는 할 수가 없다. 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진실 투쟁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번에 29일 날은 이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네. 그 다음 주 12월 7일은 이제 이 조작 주범인 윤석열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할 기자회견 하는데 그거는 저와 최대집 그리고 김용민 안진걸 사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세네. 진영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 세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전에 구속당할 가능성 때문에 조금 몸살이고 있습니다. 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혹시 몰라서. 예. 아니 만약에 그 이쪽 WPC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고 네. 아마 뜨겁게 응원하시고 네. 하신다면은 아마 그 다음 기자회견에는 우리 강성필 소장님과 함께하자. 예. 아 이거 수박 쪼개지겠네. 안에는 빨갛겠네요. 자 그래요. 우리 저 이경 부대변인님은 지금 상근이시잖아요. 네. 내내 국회에 계십니까? 방송 있을 땐 그 나머지는 계속 국회 아 그렇군요. 참석하고. 아니 지금 검찰이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수사를 그 계속 전개하고 하는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음. 아니 이게 진짜 영장 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를 어떻게 짐작하냐면요. 짐작할 것도 없어요. 그 저기 이 보수의 그 예언자가 있습니다. 강신업 예언자라고. 맞아요. 정기국회 폐전에 영장 칩니다. 영장 친다. 영장 친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예.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거 그분은 뭐 할 것이다가 아니죠. 영장 자기가 칩니다. 하겠다. 자기가 하겠다. 알겠다. 맞아. 영장 원력사를 칩니다. 3위로 지금 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월수금 민주당에서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데 공개 회의 마지막 발언에 그랬습니다. 계좌 같은 거 털어봐라. 털어라 다 해봐라. 뭐가 하나라도 나올 것이 있느냐. 이번에 뭐 현금 다발 가지고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대장동 돈인 것처럼 엮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팩트 체크를 또 하나하나씩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선거 자금을 미리 그 몰래 받아야 되는 것을 내 명의로 이재명 명의로 이재명 통장에다 넣었다가 그 통장에서 빼고 재산 신고 또 다 하고 이런 선거 자금이 어디 뇌물 있어요? 받았는데 이거 재산 신고를 다 해놓은 거예요. 투명하게 불법 자금을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끝난 것 같아요. 그래 계좌 다 털어봐라.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근데 이게 있어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지금 침묵하고 있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과 돈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건 믿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요. 그 일단은 그 민주당 당 대표가 됐어요. 77.77%의 득표율로.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보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기소장입니다. 뭐 여야 영수회담하자 뭐 이런 거 아니고 나는 보냈나요? 그때 나는 축하나는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보냈을 겁니다. 보통 뭐.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이 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난에다 끼워가지고 기소장 하는 설이 있는데 예. 아 그래요. 가슴 벅차겠네. 예. 그때 전화 통화까지 그때 이준복 수석을 통해서 전화 통화까지 했었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화 통화를까지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안부까지 물어보고 그냥 뒤통수 바로 다음날 처벌했죠. 그런 쇼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 아마 술이 취했을까요? 그게 원래 우리 술자리면 술만 마시면 전화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보고 싶어. 예. 괜히 생각나고. 많은데 뭐 괜히 미안한 마음 들고. 촛불 지령도 많더만 술만 마시면 여보시 전화 때리는 사람 있는데 손을 잘라야 돼 손을. 아이고. 아니 그렇게 해서 저 전화 받은 사람 중에 김무성도 있잖아요. 그건 정말 꽤 유력한 설이죠. 네. 그때 김무성 씨가 그때 뭐 민주평통 부의장 뭐 그랬죠. 가고 안 가고 하다가 근데 김무성 씨도 사실은 술에 거의 장사거든요. 아마 거의 쌍벽일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랑.
근데 윤 대통령이 술 먹고 밤늦게 했는데 또 하필이면 또 김무성 씨가 같이 술이 취해가지고 서로 술 취해서 막 싸우다가 그냥 다음날 민주평통 부의장 거 취소되고 막 그런 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상근직이었을 텐데. 근데 그때 그 변 대표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보수 정부에서는 민주평통 부의장은 그렇게 썩 때깔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앞에 붙자 들어가면 좀. 아니 의정은 그거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평통 부의장은 해외에 통일운동 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근데 건물이 같이 붙어 있어요. 자유총연맹하고 평통이 같이 붙어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는 자유총연맹 총재가 훨씬 위상이 높고 민주평통은 해외 그 통일운동 세력이 보수 정권이 거의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김무성 씨를 그분 통일운동을 내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죠. 통일운동보다는 통일민주당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을 이제 민주평통 부의장으로 앉힌 거 자체를 김무성 씨는 기분 나빠했는데 뭐 준다니까 받자 그랬는데 뭐 전화로 받지 마 그래가지고 뭐 그것마저도 전략. 술 취해서 서로 둘이 했다는 친이계의 유력한 라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직까지 친이계하고 라인이 살아있구만요. 네트워크가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바닥은 친이계 정권이거든.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스타일이 친이계하고 비슷한데 그 친이계 이명박 때보다 한 10배 정도가 더 악랄하게 가는. 근데 궁금한 거는 근데 왜 이명박 사면은 안 했을까? 난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사면 뭐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엄청나게 열받아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MB가 예, 왜냐면 그때 8.15 사면을 염두에 두고 3개월짜리 형제평준을 했는데 한동훈하고 검사들이 우리가 잡은 돈 풀어주지 말라 이래가지고 못 풀어주고 지금 3개월짜리 연장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번 12월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땐 또 풀 수 있냐. 이것도 답이 없잖아요. 그럼 3개월 가지고 계속 장난치는 꼴이 되니까 이명박 씨 지금 입을 못 열잖아 아예. 간질만 나겠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나를 갖고 장난치는 10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지금 그래도 지금 그래서. 그러지 진짜. 근데 사실은 이명박 사면은요 대선 공약이었어요. 윤석열은 공약까지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이 있었는데 뭐냐면 전화 갔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당신 MB 당신 나 이제 사면 됩니다라고 전화 갔는데 한동훈도 그렇게 알았죠. 대통령 얘기니까. 근데 수시로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얘기로는 이제 서초동 팀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초동 팀이 검찰 세트.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그 윤석열의 외곽사당 같은 개념의 김건희와 네트워크 있는 이쪽에서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이 MB 내보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막판 하고 엎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건희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라인이 아니라 서초동 팀이 있었죠. 서초동 팀에서 거의 다 끝난 문제를 갖다가 하루 만에 뒤엎었다는 얘기 설이 있어요. 아니 서초동 라인이 검찰 라인이면은 윤석열이 그 짓밟고도 남을 그런 라인일 텐데. 그렇죠. 윤석열이 감히 뭐 함부로 못할 사람은 김건희 천공 아닌가요? 거기서부터 뭔 얘기가 나왔냐면 한동훈도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동훈도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MB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근데 그걸 엎었으니 그럼 한동훈 말고도 센 또 라인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서초동 라인이 뭐야?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한동훈은 거죠. 자기가 언론풀이 했어. 자기가 막았다고. 자기가 막았다고 언론풀이 해가지고 한동훈이 막았다 기사가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수들은 이명박 석방 외치다가 한동훈 만세 불렀는데 한동훈이 막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아닥을 하는 거지 이제. 뭐 그런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야, 그러면 MB는 이런 마음이겠네요. 맨날 갖고 놀리는 거. 풀어주려면 풀어주고. 그렇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그래도 우리 쪽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이니까 저는 이제 풀어주는 것도.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요 이게 형집행 정지를 할 사유가 하나도 없어 MB는. 너무 건강해. 네. 수술도 하나도 안 하고 원래 그분이 건강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당뇨 약간 근데 그 나이에 당뇨 있는 사람들 한두 명이니까. 그러죠. 그 형집행 정지를 이유 없이 계속해 이게 불법이야 불법 이거. 지금. 과거에 그 보석이었었나요? 그때 풀려날 때 그 이유가 탈모도 있었던 거예요. 심각한 병인데. 수면 장애. 서울구치소에서 잠 못 자는 사람도 한두 명입니까? 감옥에서? 수면장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은 감옥에서 잠 못 자요. 잠 잘 자는 몇 명이 감옥에서. 와, 최근 3개월간 가장 뛰어난 개그인데요? 와, 서울구치소는 잠을 못 자. 근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진짜 심각한 지금 수술 허리 권유 판정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안 풀어준다고? 그것도 한 1개월이야, 그것도 3개월도 아니고. 암에 걸린 사람도 형제평면제 안 해줘요. 근데 무슨 수면장애로 형제평면제를 지금 이제 12월 달에 또 문제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3년은 하라고. 못 해주되 형 집행정지로 사실상 석방 상태를 만들어준 건데 그 기한이 이제 12월 말이란 말이죠. 원래 9월 말이었는데 연장시켜준 거 아니에요? 12월 말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마 국정 지지율이 35%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4년 힘들 겁니다. 또 3개월. 예. 네, 왜냐하면 중도층이 더 돌아갈 텐데 이쪽으로 그럼 자기들 미치는 거죠, 윤석열. 오늘 저 미디어 토마토 그 여론조사 보니까 와 기가 막히대요. 네. 이거 진짜 아니 민주당 지지율이 51%가 넘었어요. 진짜요?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미디어 토마토랑 제휴하세요, 민주당이랑? 때로는 가만히 있는 좀 거지. 과도하게 높게 나오더만. 네. 아니 이번에 그래도 그 12구 참사에 대해서 국민 서명 운동도 하고 처음부터 계속 이것을 국정조사 하자라고 해서 저쪽에서는 이제 정쟁하는 거다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게 우리가 요구했던 거와 또 이번에 그 유가족분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그래도 51%면 좀. 아니 그렇다고 51%가 거기와 나올 수는 함께 없지. 플러스 좀 니네 세게 잘해라 이런 어떤 것도 있지 에이, 않았었나. 아, 근데 그래, 왜 이렇게 말은 좋은 상황인데 식상이 내부에서 없어. 이렇게 난리를 쳐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내부에서 상황이 정도 좋으면은 그것도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기자들 거 아니에요? 많이 얘기를 주는데 우리가 민주당이 169명입니다. 169명 중에서 지금 딱 거론될 뭐 내부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딱 연상되는 분들이 3명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박용진. 사람들의 그분들의 그러니까 전직 빼고요. 현직은 3명 정도밖에 거론이 안 된다. 연상이 안 된다. 조응천, 박용진 그리고 이상민. 네. 아니 그 유성에 살면서 뭐예요? 도대체 이상민 의원? 유감입니다. 예? 저도 유감이죠. 그 당원으로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유감이죠. 좀. 근데 그냥 잘 나가네. 네. 그 뭐야 김종민 의원은 뭡니까? 김종민 의원이요. 왔다 갔다 하시는 이상한 분이더라고. 논산의 아들이고 그 형님이 그 예전에 그 저기 2012년 총선 때 논산에 나왔다가 이인재한테 졌거든.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냐면은 그 당시 이제 김용민이라는 후보가 출마를 했다가 이제 아전이 그 민주당을 몰락시켰다 이런 비난을 좀 들었지 않습니까? 김종민 씨가 그랬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기억나네요. 저희 네. 논산에서 김종민이 김용민이 형이라고 네, 형 아닙니다. 유탄을 맞았군요. 아니 본인이 신경이 없어 떨어진 건데 나를 끌어들여 서울 노원갑하고 논산이 거리가 얼마나 참 웃긴 양반이야. 저희 이게 미디어 토마토 오늘 조사 결과를 좀 볼게요. 국정운영 잘한다 29.9 못한다 67.3. 예. 특히 이 중에 67.3 중에 58.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58.2가 매우 이제 잘못하고 있다. 사실상 이제 탄핵을 하자는 세력이 58%네요 보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58%. 네, 그렇죠. 자,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 56.1%가 문제없다, 36.2%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대선 경선 자금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 48.3이 이재명을 더 신뢰한다, 39.8이 검찰을 더 신뢰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저 민주당 지지율은 51.3. 근데 그 오늘 같은 날 나왔던 갤럽에서는 30이야 33이에요. 네, 맞아요. 네, 1%예요. 사실 갤럽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데 계속 29, 30, 29, 30 계속 하더만. 아, 근데 이렇게 정당 지지율 차이가 극심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번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저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30대 60의 구도가 고착화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3개월 정도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이게 구도가 3개월 간다면은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중도층이 완전히 구조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중도층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획기적인 전환을 하지 않게 되면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층들로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히려 즐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모를까 싶은데요. 그 지금 당장 자기들이 1년하고도 한 4개월 뒤에 저 총선인데. 우리가 지금 이 주제가 협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협치가 중도층 공략의 핵심 기본인데 그거 아예 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 공략을 안 하겠다는 거고 특히 저 김문수 신드롬이 나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확고해졌어요. 30%만 개돼지만 딱 모으면 이쪽은 민주당을 수사로 초토화시켜서 붕괴시키면 된다. 이 전략이니까
딴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입장을 더 지지한다.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을 더 신뢰한다보단 대략 10%포인트 더 많은 편인데 네. 그 민주당을 초토화한데 그 과연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으로 환산될 수 있을까? 근데 소화될 수 현실적으로 있을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 했었을 때 아니면 당대표 낙마한다 했었을 때 이 차기 리더십 만드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민주당 현재 상황 자체가.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저 아까 저기 아버지라고 했던 저 김한길이라는 그 아버지가 국민 통합을 안 하고 계속 뒤에서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공작을 공작을 갑자기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정기 개편해가지고 끝장 내겠다. 윤석열 신당으로. 네. 근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여당발 정기 개편의 핵심은 대통령 지지율인데 그렇지. 그렇죠. 저 수준의 지지율로 지금까지 정기 개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저 검찰이 구속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건 뭐 너무나 뭐 이렇게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왔을 경우 플랜 B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플랜 B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플랜이냐 말씀드리면은 안 되고요. 인다문에 네, 그러면 안 되고요. 하긴 이제 나 플랜 B가 민주당에서 있다고 들었어. 그러면 안 되고 우선은 저쪽에서 민주당이 가장 위험했던 것은 설마 야당 대표인데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됐었거든요. 그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아니, 저쪽에서는 이미 7월부터 변 대표는 맞아요. 구속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겠다라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동아나 중앙에서 민주당이 약간 내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지금 뭐 지면을 통해서 막 이렇게 떼고 있잖아요. 네. 인터넷뿐만 아니고요. 네네. 그런데 갈라치기가 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은 바이든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조명 같은 문제 이거 왜 저러냐 되게 불만이 많대요. 그런 여의도에 계시니까 듣는 소문이 많으실 거야. 엄청 불만이 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민주당이 과반은 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 우선은. 그리고 나서 그게 우선 목표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오로지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내부에서도 불만은 많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어떻게 또 움직일 것이냐. 완전히 윤핵관이 많지가 않잖아요. 일부잖아요. 그렇죠, 변희재 대표님. 윤핵관이 오히려 적어야 한 지금. 사실은 저 검사 한 15명하고 정치권에서는 한 3-4명인데 문제는 뭐냐면 윤핵관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이 지난번에 총선에 참패하다 보니까 원래 양당에서 이른바 험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른말을 하게 돼 있는데 험지가 없어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험지에서 이미 다 떨어져가지고 양지만 있어. 네, 영남권하고 강남권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오히려 예를 들면 저 김재섭이라든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른말 한다는 다 원외위원장들이거든.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은 지금 돌아버리는데 원내는 윤석열에게 잘 보여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렇죠. 강남권 영남권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안 흔들려 보이는데 실제로 범원에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그럼요. 그럼요. 그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대개는 이제 영강남 아니겠어요, 영강. 네. 대표적으로 저 배현진 같은 송파을 있잖아요. 지금 배현진이 정말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 윤석열에게 낙점 받아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 그렇지. 그러니까 지역 주민 필요 없는 거지 여론대 같은 경우. 나 그래서 우리 배현진한테 네. 영상 편지를 많이 띄웁니다. 야 현진아 미쳤다고 거기를 너한테 주겠니? 아유 정신 차려라. 야 줄 검액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천공하고 또 김건희가 꽂아 넣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리를 왜 넣어줘? 정신 차려. 너는 저 경기도 안산 쪽에 아마 공천을 줄 거야. 죽든 살든. 일단 저기 그 비례 2번은 결정 났더만 이미. 강신업으로 비례 2번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예. 그래서 아 저도 그래요. 배현진 원통에 그거는 저도 이제 들었어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입하고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거기는 배현진한테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들었어요. 그렇지. 네. 에이. 근데 그래서 그런가 배현진 의원도 들어서 그런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거기 달라고? 본인 뭐 계속 하겠다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건가. 지금부터 저 안산에서 선거운동하는 게 나을 거예요. 엄청 긍정적이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뭐냐면 야,
자리 다 빼놔. 네. 우리가 채운 다음에 그러네. 나머지는 들어와. 네.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지. 근데 멍청한 게 자기네들이 일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전대에서? 일단 1차로 전대에서 자기네들이 일 거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뭐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는 걸 바란다면 자기들이 과반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도권에서 이 아사리판이 났는데 이길 수 있다. 수도권은 500표, 1000표로 차이가 나는 곳인데 이런 큰 차이가 나는데 이따구로 정치를 하고 이따구로 국가의 일을 하는데 그따구로 되면 그게 상황이 되겠습니까? 거기 지금 그래도 30% 초반대 20% 후반대 유지를 하잖아요. 전당대회 룰 자체가 이번에 9대1로 당원이 90%로 지금 뭐 바꾼다고 했어요.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표가 유승민이 나와봤자 절대 못 되게 하려고. 유승민 첫 번째가 이제 유승민이 안 되는 거고 윤핵관들이 다 해야 된다. 결집하는 지금 것으로 저 오늘 아침 하겠다는 거죠. 중앙일보 보도가 전광훈 쪽에서 막 교인들을 네. 수정 교인들을 막 당원 가입시키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저한테 연락 왔어요. 네. 저한테 연락 와서 네. 왜 혼자 삐딱선 타냐. 같이 가자. 같이 가는데 같이 가자. 아 누가 정광훈 정광훈 목사 목사. 전화 와서 전광훈이 직접 전화 왔어요? 저하고 한 16년 동지는 맞으니까. 근데 뭐 수원금 내놔라 막 까고 하더니 어쨌든 연락 와서 뭐 저는 뭐 좋은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네. 같이 국민의힘을 같이 접수하자. 근데 이제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완전 잘못 나왔더라고. 정광훈 목사 쪽에 밀어붙여서 김세희를 최고위원으로 당선시키자 그러는데 네. 둘이 원수지간인데 아, 그걸 모르더라고. 그거. 기자가 취재를 잘못했구만.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늦어 중앙일보가. 예. 어쨌든 아, 지금 네. 정광훈 목사는 뭐 본인이 이제 뭐 저하고 통화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을 자기가 접수하겠다. 그래서 김정은까지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강한 각자 계획이 있구만. 진짜 극우 정당으로 가겠다. 짜 계획이 든든하네, 든든해.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당원 투표로 가니까 이제 다시 이제 국민 여론조사는 그건 어차피 조작을 할 거고 여론조사는 그러면 사실 당원 투표로 하는 건데 네. 지금 와장창 밀어넣고 있어요 지금. 정광훈 목사 쪽이 엄청나게 밀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 대선 때는 신천지덕을 본 거 아니에요, 그 네. 윤석열이. 어. 여론조사에서 지고 당심에서 이겨가지고 대선 후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야, 그 당은 신천지의 전광훈의 이게 신정국가. 종교적이네, 종교적이네. 그래요. 그리고 그 유승민 쪽은 전당대회를 출마 못하게끔 쫓아내서 그렇죠. 유승민은 오히려 신당을 창당하면은 저쪽에 민주당 표를 먹는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유승민 중. 그래서 무조건 쫓아낼 겁니다. 그래서 다당제 구도로 간다는 거예요. 다당제 구도. 왜 다당제 해봐서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아니 이제 그 지금의 소선거구제로는 안 되죠. 근데 네. 중대선거구제로 네. 만약 민주당이 길을 튼다면은 네. 저는 뭐 아 근데 굉장히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떠나서 저는 진짜 중대선거구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선거구는 이제 안 맞다고 보는데 도농 복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소선구제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잖아요. 과거에 예를 들면 저기 뭐 국민의당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중도층들이 다 반불해줬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민주당이 소선구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고 네. 대신 비례는 네. 국민의당으로 찍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네. 이제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을 갖다가 포위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는 뭐 다른 측면에서 좀 제대로 바꾸면 됩니다만 여론과 민심을 못 얻으면 네, 맞아요. 대중들이 알아서 다 분배해줘요. 맞아요. 기가 막히더만요. 진짜. 어쨌든 쪽 전략은 그래요. 35%의 시멘트 개돼지표를 먹고 있으면 민주당, 뭐 정의당, 유승민당 나눠 먹으면 승부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일당 낼 수 있다. 일단 다 과반 안 되는 일당 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김종욱 박사님, 그 만약에 진짜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최근에 정당들이 동원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악마화 시켜서 그렇지. 중간으로 투표 못하게 하고 자기를 최대한 결집시켜서 더 많이 나오면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말씀 맞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도층들은 좀 희한한 측면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튀어나와서 투표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버려야 되는데 나와서 이제 오히려 더 분노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한 2000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58%가 윤석열은 이제 그냥 기대를 접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치. 일단 다 튀어나온다는 거지 사람들 투표율이. 물론 저 윤석열 지지하는 30%의 개돼지들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58%의 안티 세력도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게 그 실제로 이제 중도층도 지금 등을 돌렸기 때문에 60%가 윤석열을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심각한 상황이죠. 60% 정도가 등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한다? 이런 대통령 전례가 있어요? 없죠. 전례가 없죠. 그쪽은 또 고개를 숙여야지. 누가 지금 이런 그
플랜을 짜는 건가? 난 너무 궁금해요. 그게. 최근에 뭐 다시 장재원이 복권됐다는 얘기가 그 윤핵관 장재원이 다시 복권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주류화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여준 거잖아요. 예. 제가 충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조사 기권과 반대표로 보여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잘했어. 이제 속으로 그러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했어. 그래, 니들은 역시 내가 뭐 이게 팽했지만 왜 그러냐면요. 30%로 떨어졌을 때 실제로 갤럽이 24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0%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뭉치는 거야. 아 이게 완전 시멘트구나. 그래서 조경태 씨도 바른말하다가 이상하게 턴을 가고 사라졌던 장면 나타나고 이런 게 이제 부산권 사람들인데 전체 지지율이 30%만 뭉쳐져 있으면 부산에서 해볼만 하다. 전략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거를 착시라고 보는데 30%가 윤석열이의 정말 적극적이고 시멘트 지지층일 수가 없는 게 원래 보수 30% 지지층이라는 거는 박정희 지지층이에요. 그 박정희 지지층을 거의 99% 흡수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30%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보수인데 무슨 시멘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저는 보수가 집단 변절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조작 수사 비판하고 박근혜 탄핵 했던 이 30%가 집단 변절하면서 변절자들이 더 악랄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당성을 변절까지 유선을 만들었는데 유선을 망하면은 그냥 끝장나니까 그것 때문에 왕창 붙어버리죠. 이거 순식간에 무너질 지지율이에요. 그렇지. 지지층이 없어 한마디로. 제가 봐도 윤석열에게 힘이 없다. 요거 반드시 심판받게 되겠다라고 판단되면은 노수 현상 발생하면은 10% 가는 거는 그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어디 뭐 사실 보니까 진짜 좋은 단어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전략적인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분노의 인내. 네, 분노의 전략적 인내. 예. 해봐 한번. 전략적 인내.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서 근데 그 말이 있더라고요. 6개월이란 말이 국민들한테는 좀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저걸 맞아요. 내가 쳐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6개월 지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쳐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아니 그 지금 저 사고 아니에요. 네. 그 우리가 30%를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유승민을 포함한 야권들이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일당이 될 수 있다. 이 사고. 그래서 저는 또 유승민 의원도 그분 자체가 콘텐츠는 좀 있는데 정치인이 사실 콘텐츠형하고 조금 그 정치형, 네? 소통형, 보수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좀 콘텐츠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땐 좀 이렇게 포용하는 리더십이 있을까? 정확하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정두원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네. 왜냐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네. 내가 쟤하고 왜 밥을 먹어? 네. 뭐 이런 그 잘난 느낌을 척. 네. 받았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부분만 좀 사람이 그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붙는 플러스형이 있는데 만날수록 펴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좀 그런 편이다. 저기 국민의당에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형은 이제 그제 초반부터 그 개방은 나중에 이제 좀 민트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오셨다가 또 다시 가시고 했는데 안철수 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날수록 붙는 형입니까? 떨어져 나가는 형. 그 형이 붙는 형이면 지금 저러고 있겠어요. 근데 형이에요? 나보단 형이죠. 형 동생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그렇진 아니에요. 않아요. 뭐 아버지 형 어마어마. 형이라고 그러면 화낼 텐데 안철수. 네가 내 동생이야 이럴 텐데. 아니 뭐 형은 아니잖아요. 예. 인맥이 화려하네. 근데 문제 핵심 뭐냐면요. 30%가 콘크리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긴 유승민 지지자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내부도 분명히 있는 건데 30%가 다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보수층 같은 경우 보더라도 유승민이 압도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보수층 한 100으로 따지게 보면 20, 30은 유승민에 대한 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이니까 지켜주는 거지 마음은 안 들죠 실제적으로.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숫자 싸움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오바마 캠프에도 계셨던 그런 전문가들이세요. 오바마 캠프? 있었던 외국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 자세 들었는데요.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윤석열이 어느 정도 포용력이 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0%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나 나와도 이게 여론 자체가 3분의 1 법칙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도 정말 아닌 사람이 나와도 3분의 1 그러니까 30%는 지지하는 사람 지지층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지층이 완전히 뭐 20% 초반대로 떨어진 걸 절대 기대하지 마라.
20% 후반에서 30% 초반대까지는 이것이 끝까지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곳이 지탱은 계속 할 것이고. 근데 또 저는 이제 아까 전략 얘기해 주셨잖아요. 국민의힘 내부라든지 대통령실 때 저는 전략가는 누구냐? 저는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가는 김건희 여사다. 자, 이번에 MBC 사태에 있었던 부분도 자, 여권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밤 9시 넘어서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좀 이것도 의문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조명 사건. 너무나도 좋은 이슈가 많은데 대통령실에서 본인들에게 마이너스를 되면서 이 이슈를 키웠던 것이 연관되게 다 뭐냐. 공통점은 김건희 여사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략가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하세요, 김건희. 김건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계속 얘기하면서 거의 여사급 됐잖아요, 여사급.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네거티브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이게 분석하면 할수록 전략가는 김건희 여사인가 하는 생각이 그 들죠. 박사님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여권으로부터 고소 고발 당하기 싫으면은 3명은 건들지 마라. 네. 천공,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은 씹어도 된대. 어차피 소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윤석열은 씹어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 3명은 네. 반드시 고소 고발로서 이렇게 그 진균건이 하는 거 따라하면 돼요. 네, 진균건이 그 장면에 대한민국 최고인데 물타기, 줄. 가끔가다 윤석열을 때리는데 김건희가 위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김건희는 왕창 방어해주고 그렇지. 그 다음날 또 윤석열 까고 아우 화려해 진균건은. 그분은 어떤 정착력이 괜찮네. 어디예요? 진창력. 돈? 막 자기 궁금해. 이익이지 자기. 자기 이익? 예. 여전히 네. 의식이 있고 반듯한 진보 논객으로 불리길 바라는 거. 아, 뭐 그런 거 보수, 아니겠습니까? 진짜 보수 농객. 어쨌든 그건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아오신 행보가 그렇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거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가다 윤석열을 때리면서 혹시라도 또 윤석열 거 무너졌을 때 나도 깠다고 이제 증거를 남겨놓고. 그렇지. 알리바이를 남기는 근데 거야. 절대 김건희 안 까. 절대 안 까.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전용기 문제도 관련해서는 4명이 오버가 됐다는 거예요. 네. 비행기에. 그러니까 4명을 못 태우는 거예요. 아. 그 일이 발생한 거죠. 4명을 못 태우니까 빼야 되잖아요. 빼야 되잖아요. 4명을 빼야 될 거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MBC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돌았어, 기자들 사이에서. 그 우리가 모르는 남벌레 추가로 태울 야, 이거 4명. 새로운 의혹설인데 이제 이거. 그러면 그걸 뺄 수 있을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둘밖에 없다. 그렇지. 부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결심은 K씨를 빼고는 설명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기자들이 말을 입 밖으로 못 내는데 그것만 딱 끼워 맞추면 돌아가. 네 번만 채우면. 아니 그 또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11월 9일에 네. 밤에 네. 밤 9시에 이제 MBC 기자한테 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네. 너희들 다시 만나고. 네. 근데 그날 11월 9일에 MBC 스트레이트 팀에서 네. 천공 관련해서 대통령실에다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 천공을 건드려 가지고 네. MBC를 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총공 전 이해가 안 돼요. 총공 영상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에 왜 홀깃하게 넘어가지?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됐잖아요, 세 번 본인이. 정도. 박근혜 고속할까요? 아. 고속해라. 그리고 또 하나 손가락 그 조심하시고. 조국 목사님. 수사할 것인가? 네. 수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올 것인가? 검찰총장 그만둬라.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 그만둬라. 아. 다 맞췄고 그런 선택이 결국 윤석열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그 정도면은 가스라이팅 당할 것 같아요. 비교적 사람이 단순해요, 생각보다. 네. 아니 상대 후보였던 유승민에게도 청문 선생 잘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인데. 뭐. 유튜브 이것 봐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제 유승민 의원도 망가진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할 때도 또 유승민 후보 막 건들더만 그거를 만났어요 막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럼 만나면 안 됩니까? 뭐 이랬다는 설도 있어요. 네. 찔렀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토론 끝나고 와서 맞아. 천공 몸싸움했다. 명예훼손하지 말라고 네. 천공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도 배우라고 이랬다는. 아 몸싸움했다고 보도된 게 그 형님 손가락질하고 가지고 유승민은 그렇게 당했다고 얘기하지. 유승민 말이 맞겠지. 유승민이 그 말을 지어낸 사람인가? 최소한. 이성을 넘어서는 종교적인 부분은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건 훼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국사가 생겼어. 국사가. 그 만약에 그 양반이 그 천공이 저 윤석열한테 해가지고 이번에 양석이 머리 하죠.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이게 뜨거운 커피란 말이죠. 뜨거운 물이 있으면은 항상 손을 댑니다. 이렇게 항상 컵에다 안수를 해. 안수를 해. 네. 막 뭐 이렇게 머리도 싸매고 손도 이렇게 흰 수건으로 닦고. 예. 하얗걸로 이렇게. 근데 갑자기 북한에다가 폭격하라 한마디 하면은 이제 폭격할 인간이야 그 인간이. 아 근데 정광훈 목사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제 저하고 이제 동지 관계가 끊겼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을 믿는다. 그래서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보수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천공하고 김건희하고 저걸 정광훈 목사 이거는 지금 아무 문제 제기는 안 하대. 그건 그때 전광훈이 수수했다고 지금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갈 수 있다라고 저기도 감옥 가면 나왔으니까. 아니 본인도 감옥을 2번 갔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에서 감옥 갔다 왔는데 근데 보수는 윤석열에게 감옥 갔다 오면은 윤석열을 더 우러러보는 글쎄 말이야. 그러네. 정말 많이 감옥 갔다 왔거든. 예.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잘 자려서. 그러니까 이제 전 사실 저 조국 장관 그 사건 이후로는 이 나라 권력이 윤석열한테 넘어갔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원 판결도 그렇고 뭐 그 검사들의 기류도 그렇고 공직 사회도 그렇고 와 이렇게 권력이 저쪽으로 순식간에 쏠릴 수가 있나 그 느낌을 제가 그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갖고 있다라고 조국 사건 이후로 그렇게 그 인식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권력을 놓았는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었는데 이번에 그 정진상 실장 그 구속이 워낙 말이 안 돼가지고 구속적 부심을 바로 청구했잖아요. 네. 그 구속적 부심을 한 방에 날려버린 그 중앙지법 항소사부가 제 태블릿 재판부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정말 수많은 재판해봤지만 저런 인간 쓰레기들이 판사인가 내가 어떻게 3명을 저런 인간 쓰기 원한다 했더니 정진상 구속적 부심을 그냥 보지도 않고 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윤석열에게 이제 줄 서 있는 판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진상 실장 그 구속적 부심에서 그렇게 기각을 시켜버렸잖아요. 아니 뭐 그래서 고민하는 척도 없이 그냥 나는 한 방에 기대를 날려버리네. 했습니다. 사실 서욱 전 장관 그렇게 그렇죠. 적부심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풀려난 걸 보고 이 김세용 판사의 그냥 거의 그 자판기식 그 영장 말고 여기에 뭔가 좀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냥 이번에 그냥 구속적 부심에서 기각을 해버리는 거는 많이 놀랐어요. 이게 또 그 미칠 여파, 정치적 여파는 상당하다는 걸 그 판사들이 그 몰랐겠습니까? 재판부가 그러니까 지금 태블릿 진실을 은폐하려고 구성된 한마디로 올스타 팀이에요. 올스타 팀. 최악의 쓰레기 어용 검사들이 3명 딱 모아놔가지고 아니 검찰이 조작을 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검찰을 둘겹해가지고 결국 검사가 어쩔 수 없이 증거를 내놓게 돼 있는데 검사가 준다는 건도 판사가 주지 말라 그래. 검사가 증거 준다는데 판사가 못 주게 막는 그런 재판부예요, 이거. 그러니까 걷다가 딱 집어넣은 거지.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자체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김봉현이 거기 왜 나와요? 예를 들면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정유사가 김봉현은 다른 사람인데 이 행위 때문에 이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 몇 가지를 가지고 구속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누가 구속을 법원이 시킨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시켜놓고 적부심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자기들 또라이인 거죠. 제가 볼 때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 늪에 빠진 거죠. 자기들이. 늪에 빠진 거. 그뿐만 아니라 뭐 정진상 실장하고 부인이 유동규에 대해서 문자를 나눈 거. 그 유동규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정진상 부인이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진상을 밖에다 풀어놓으면은 정진상이 유동규를 해코지할 수가 있다. 그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야 그게. 유동규 사람 더 잘하게 생겼던데. 등치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유동규가 근데 제가 거의 두 알기로는 배는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정진상 씨 자식이 지금 저 수능 봐요? 모르겠어요. 수능 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자식 얘기는 굳이. 네, 그러니까 수능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수능을 보는데 또 TMI니까. 주변에 다 깔려 있으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얼마나 그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예를 들면 또 압수수색도 했었잖아요 집안에.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나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장윤상 저 부부끼리 할 수 있는 그리고 건데. 유동규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유동규가 거짓말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진상 실장 집은 압수수색 2번을 했어요. 게다가 2번이나? 처음에는 정진상 실장이 업무 공감만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전체 다 이렇게 해서 2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것만 많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2번이나 했다. 사실 업무공간이 뭐 중요한 게 집에 들어갔으면 끝난 거지. 그걸로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갔으면은 그 검찰이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뭐 지방이건 저방이건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때 압수수색했을 때 그 사진 뉴스원이었나 사진에서 봤을 때 이상한 점은 뉴스원 그 사진 지금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TV조선 카메라가 좌측 옆에 저희가 보는 사진에서 거기 TV조선 카메라가 같이 잡혔다. 근데 압수수색하는 거 본인도 모르거든요. 솔직히 압수수색 오는 거 본인도 몰라요. 알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네, 모르죠. 그런데 TV조선 카메라 같이 포착이 됐던 거예요. 뉴스원 그 사진에 정진상 정진상 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한다 그 화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 분위기는 검찰 조선이잖아요. 네, 이거는 근데 오히려 지금 검찰들은 할 때까지는 하는 것이고 그냥 무조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한다. 근데 이것이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요. 이 정도 하면은 솔직히 야 이재명 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정치 저간여층들은 자꾸 우리나라 검사들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도 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흐름은 약간 민심의 흐름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아닌 것 방탄 같아요. 필요감이에요. 맞아요. 워낙 방탄이니까 어디까지가 방탄이야? 방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재명이 뭐 했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맞아요. 근데 뭐든지 계속되면 피곤해요. 그쵸. 국민들 아니, 보기에는. 이번에 국조하자는 것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방탄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 참사 유가족들이 원하는 국정조사하자는 건데 방탄 얘기 왜 이제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어. 일단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문 한 두세 개만 딱 봐도 할 얘기가 얼마나 신문을 많은데.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봐요? 신문을 본다고? 어, 신문 보죠. 종이신문 말씀하시는 종이신문을? 아따 이형들. 아따 왜 그러는 아따 거예요? 이형들 참말로 불편하네. 온라인 온라인에서. 온라인. 네, 온라인 아, 신문. 이거 누가 신문 안 펴줬어? 인터넷 신문. 예. 아니 지금도 방송 가면 대기실에서 볼 수 신문을 체크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지금도. 아니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관가에 한덕수 총리라고. 그분은 뭐 업무 보고를 종이 신문으로 받으신 아 분입니다. 너무 늦어 그 형은. 너무 다 늦어. 형이세요. 아따 그분 할아버지 뻘 아니신가? 아 그래도 뭐 나보다 나이 많으면 다 형이지. 동생은 아니니까. 그래요. 왜 자식 버릴 것 같아. 참 큰일입니다. 예, 이게 앞으로 이 검찰이 그 무소불위의 상황으로 지금 뭐 지금 조각을 행사하고 이제 있는데, 원래는 이제 계속 이제 친이계 쪽에 이제 정권 참여한 사람들이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진걸, 김용민, 변희재가 이제 타겟이다. 다음에는 니네들 잡아넣어서 촛불을 끈다. 근데 이제 강진구 기자는 뭐 내가 볼 때 그거 완전 잡으려고 작정했더만. 그것도 아마 김건희 양령 아니겠어요? 이거 완전히 전방위로 아니. 기자가 물어보러 간 걸 무단 침입으로 그걸 수사한다는 게 물어보러 사무실 들어간 걸 갖고 집도 아니고. 저게 왜 저러냐면요. 내가 뻔한데 자 저도 명예훼손으로 구속을 시키는데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명예훼손 하나 가지고 기자를 잡을 게 명예훼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무단 침입부터 스토킹 거 있잖아요. 무진장 엮어서 양으로 승부해요. 얘네들은 양으로 승부해요. 정진상 실장도 아마 내가 볼 때 영장을 무지막지하게 길게 썼다는데 하나하나 내용이 자신 없으니까 양으로 승부해서 변호사 변호 똑바로 못하게 하고 판사 빨리게 하고 여기가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얘네들.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조 전 장관 따님 집에 있을 때 기자들 앞에 와서 벨 여러 번 들고 계속 녹화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취재예요. 그거는 취재야. 본인들한테 취재하는 것은 무슨 스토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지.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 뭐 그런 건가? 그런데 이제 민심이 정말 바뀌는 것 같아요. 야 니네도 너무 비교된다. 이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끝까지 안 오릅니다. 야, 이 상황이 되면은 정말 앞으로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말이죠. 네. 사실 2020년 총선 때 압승했잖아요. 역대 최다 의석을 민주당이 그렇죠. 확보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1년도 안 돼 가지고 있었던 4.3
보궐선거. 보궐선거에서는 아주 참패, 흥망했죠. 완패를 했고 네. 그 이듬해에 대해서는 또 아주 그냥 깻잎 차이로 근소한 깻잎 차이로 이제 지금. 졌고요. 예. 이게 변화무쌍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심인데, 야, 이 윤석열의 그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아주 못한다가 58%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맞게 된다면은, 야, 이거 좀 어떻게 나올지. 뭐 만약에 진짜 180석 아니 뭐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의석이 100석 미만으로 가버린다. 이런 상황까지 온다면은 탄핵 조건이 되는 거죠. 탄핵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상황 앞에서는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그 총선 가기 전에 무리하게 아마 이제 정계 개편을 시도하지 않겠어요? 아, 그렇지. 그거 거기서 제가 그때 무너질 가능성이 우리 한기리 네, 형님 무리하게 하다가 네, 한기리 형님 아따 한기리 몸도 안 형님하고 좀 네트워크 좀 하세요 좀. 아이고. 예. 오해 받을까봐. 난 지금 내 몸에 파란 피가 흐르고 있는데. 아마 정계 개편 하다 보면 탈법, 위법, 불법도 엄청나게 횡행할 거예요. 거기 그거 만약에 걸리기 시작하면 작살날 거예요. 협박하고 뭐 수사로 협박해가지고. 검찰 들어가고 하겠지. 이런 상황까지 이제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분노 게이지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끝나고 전혀 발끈하고 달라드는 이 사람들이 없을까요? 난 참 그게 아무리 생각을 아직 해도 1년 이상 남았고 네. 먹을 게 좀 남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게 혹시 아닐까? 낙점 받을까봐 아직 아까 좀- 말한 대로 네, 공천만 보다가- 받으면 되는 지역구만 남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다가 낙점 못 받고 딱 잘리면은 원회에서 그때 아마 순간 반란 일어나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치는 더욱 재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저 이경 그 부대변인께서는 유일한 여기 현역 정치인입니다. 제가요? 당 대변인이니까 나머지 분들은 상근이 아니야 우리는 다 비상근. 우리 다 비상근이. 김영민 우리 이사장은 과인이시고요. 정치의 전설이야. 민주당이 위기만 빠지면은 계속 김영민이야. 알아 김영민 그때 계속 나와. 아니 나중에는 저기 저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어디서 누가 막말을 하면 말이죠. 제 필름이 나와요. 나는 방송 출연이 다 차단이 됐는데 그래서 뭐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아유 김용민 씨 그 방송에서 잘 봤다고. 방송에서 잘 봤다는 건 누가 막말을 해가지고 내 자료화면이 나오는 거거든.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2012년 필름을 계속 틀어대니까. 그래서 10년 전이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막말 관련해서 내 필름을 쓸 때는 출연료를 요구할까 그랬어. 출연료. 아니 실속도 없이 나오고 자꾸 나오잖아요. 저 제방 삼방하면 다 네,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받아볼까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는 뭐 지금 선거 생각 있습니까? 출마해야죠. 출마. 대전 유성. 대전 유성구에. 근데 그분은 이제 안 나오실 때도 되셨잖아요. 상민이요. 아하 이 형들 또 사람 앞길 막고 있네 그. 예? 상민이 형이 뭐 네. 누가 요즘 제일 핫한 이름 이상민. 예. 여기저기서. 그러네. 예. 그 유튜버 이상민 씨도 좀 뜨고 있어요. 그 친구 예. 괜찮더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상민 형이 본인을 포함해서 누구를 되게 할 힘은 없지만 누구를 안 되게 할 힘은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잘 보시세요. 대변인께서 그래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뭐 반드시 좀 성취하시고 국회에 들어가서 좀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요?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픽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마련한 왁자지껄 썬데이 버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연사 세 분은 이제 5분입니다. 죄송합니다. 3분 이상 출연하는 방송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자 우리 김종욱 박사님, 변희재 고문님, 이경 대변인님, 그리고 광성필 소장님 4분 수고 많이 하셨고 김용민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